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리 채널의 서유리입니다. 오늘은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봉사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본문 속에서 많이 하시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법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것은 상식의 잣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토록 정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삶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법문을 듣다 보면은 공부하는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간중간 이렇게 한 가지씩 나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스승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를 또 이제 그 이야기만 딱 잘라가지고 노동자들은 그럼 다 죽으라는 말이냐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말고 너부터 잘 살아라 라는 말씀을 또 가지고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따져본다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냐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살면서 게으르기도 하고 해서 항상 편한 것만 추구하고 생각도 복잡한 생각은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분석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바른 분별을 또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결론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뭐가 정확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고찰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생각보다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 고민하는 바도 없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분별하고 사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따라서 누구를 돕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분별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많이 있고 하니 나보다 더 없는 사람하고 같이 나눠 쓰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또는 내가 몸이 성하고 저기 어디 갔더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못하는 어떤 거를 내가 돕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논리로 항상 우리는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좀 더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항상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어 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이해를 해야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삶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흡수하면서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이지만, 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얻어내는 것들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얻어내야 할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고통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이 존재하는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진화를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에 고통이 존재하지 않은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단한 삶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할 어떤 것들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내가 성장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올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겠죠?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주어진 기간 동안 충실히 공부하고 모든 과목에 대해 우수한 학점을 받아서 졸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학교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죠. 아마 다른 학교로 가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른 학교는 어디일까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고통을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것이고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천국 비슷한 곳이 되겠죠. 말하자면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의식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따라서 고통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듯이 대충 살다가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100년 안팎의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주어져 있는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우선적으로는 고통이 지배하는 단계에서 노력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단계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즐거움이나 행복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죠. 어떤 고통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고요. 그 목적이 뭐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각자 간의 삶의 환경이 너무도 다양하면서 질적인 격차가 극심한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선진국이 있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아프리카가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저 상층하고 저 밑에 제일 하층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극심한 차이가 나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들이 많죠. 세상이 뭐 불공평하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가진 사람들 거 좀 뺏어가지고 나눴어야 하는 게 사회 정의가 아니냐 하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제일 많이 고생하는 하층 국민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듣는데, 그래도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중층 그 지식인들이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삼고 설치고 다닌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굳이 이름 붙이자면은 얼치기 지식인 정도로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심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각자 간의 삶의 환경이 매우 다양하면서도 질적인 격차가 극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학교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동일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각자의 공부의 과정은 그 단계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환경이 당연히 다르게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공간이라는 것이고요. 성적이 좋고 나쁜 것이 운이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살다가 어려워지는 것도 결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설명이 되죠. 우리가 이제 공부가 모자라고 실력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잘못 분별하고 살게 되고, 분별을 잘못하고 아니된 짓을 계속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려워진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것도 다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 앞뒤 없이 와가지고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장에는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냥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당사자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상대가 스스로 어려워진 이유를 찾아서 무언가를 노력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베풀었다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공부 과정에 지장을 준 것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준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죄가 되는 거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늘의 공무 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은 단순히 우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고유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공부를 진행함으로써 스스로의 진화를 이루어내도록 돕는 일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한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스스로를 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삶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움직인다면은 부작용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상대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어려워진 이유를 찾아서 스스로를 바르게 교정을 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것만이 진정으로 상대를 돕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한다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이유로 함부로 봉사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봉사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봉사활동을 하기는 하되 바른 마인드로 하라는 뜻인데요. 이제 우선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남을 돕고자 할 때는 상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과정이 메인이 되어야 하고,
물질을 베풀거나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거나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을 하러 가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현장 체험 학습을 내가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 이 사람들이 삶이 이토록 어려워졌을까? 또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순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냈는가? 내지는 내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등등의 연구를 내가 하기 위한 현장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서 해주고 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가니까 이분들이 나의 공부를 위해서 몸소 생생한 현장을 펼쳐서 나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바포봉사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또는 뭐 기부를 많이 하는 분을 보면 기부천사다. 뭐 등등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칭송을 많이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 하니까 하느님이 복을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복을 받아야 마땅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죠. 이 노숙자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나라에서 기초생활비 수급을 거의 받죠. 이제 돈이 얼마씩 나오니까 그 돈으로 이제 무이도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나라에서 얼마 나오니까 굶어 죽진 않으니까 이 돈으로 그냥 대충 먹고 길바닥에다 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뭔가 스스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작정 이렇게 물질로 돕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혀 도움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하늘의 복을 받기는커녕 내가 어려워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하느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걷다 복을 주겠어요? 어려워지게 하죠, 오히려. 왜? 바르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죠. 너무나 참 훌륭한 생각으로 하고 계시지만은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결과가 전혀 안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겪죠, 이런 분들이. 이러한 근본을 잘 모르고 이제 봉사한다, 기부한다 하면서 아닌 일을 계속 하고 다니면 결국에는 뭐예요? 언젠간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장사도 잘 되고 하다가 어느 날 뭐 장사가 잘 안 돼갖고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멀쩡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자빠져갖고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해갖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던 이 봉사활동 이런 일을 자선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해요? 하늘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야 네가 이 일을 그만할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우리한테 세세하게 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문석에서 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가 봉사로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내가 그 봉사를 받는 대상이 되어서 앉아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바포봉사를 하다가 내가 바포봉사하는 곳에 가서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삶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양병원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면서 나는 훌륭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은 내 스스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요양병원 신세를 지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잘 한다고 했는데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니까 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비유를 하나 들자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겠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의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충 수업이라도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애들 쫙 모아놓고서 니네 공부 못하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콜라 사주고 해갖고 야 이건 시컷 먹고 집에 가서 푹 쉬어라 공부는 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 학교 다시 와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학생들의 성적은 전혀 오를 일이 없죠. 그죠? 공부하는 거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는 그들에 대해서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뭐 빵 하나 주고 뭐 쌀 사주고 밥 한 그릇 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발전을 하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지의 문제도 사실 이와 맥락이 같다고 보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정의를 우리가 해본다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교육 없는 복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